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활 속에 널리 퍼져 있는 그림자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 행위는 노동이겠습니까? 아니면 놀이겠습니까? 놀이와 노동을 구분하는 요소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한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행위는 노동이지만 평범한 아마추어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행위는 놀이입니다. 똑같이 공을 차는 행위이지만 아마추어가 공을 차는 행위는 그 공을 차는 행위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이므로 놀이이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는 행위는 연봉이나 상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에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수단으로 행한 행위에 보상이 없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틀어서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노동은 노동을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원해서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사회가 소리 없이 또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떠넘겨서 하게 된 일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떠넘겨진 그림자 노동의 사례로는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처음 도시가 생겨났을 때 쓰레기 처리에는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한데 뭉쳐져서 지정된 매립지로 가서 버려졌습니다. 오늘날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마포구 상암동의 난지도는 그 당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쓰레기 처리 방법이 분리수거로 바뀌면서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순으로 분리하는 노동이 더해졌습니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은 여러모로 환경에 유익합니다. 또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림자 노동이 더해진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금융기업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의 ATM 기기는 창구 직원의 업무였던 입출금, 송금 등의 업무를 고객에게 떠넘긴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의 사례입니다. 이 기기들은 고객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것을 넘어서 수수료까지 또박또박 챙겨갑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역시 그림자 노동의 확장 버전입니다. 고전적인 은행이라면 창구 직원들이 처리했을 예금 통장, 적금 통장 개설, 대출 업무, 외환 송금, 공과금 납부까지 고객들이 직접 처리해야 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생겨났습니다. 금융기업들은 플랫폼만 제공하면서 모든 일은 고객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홈 트레이딩 시스템, 줄여서 HTS라 부르는 매매 프로그램은 고객이 직접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디바이스에 설치해야 합니다. 입금 출금, 매수 매도, 정정 취소 거래 등 모든 거래는 고객의 몫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래를 수행한 고객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HTS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거래는 증권회사 창구 직원의 몫이었습니다. 이 금융기업들의 거래를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폰이나 PC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의 장비를 가지고 고객에게 노동을 떠넘기면서 금융기업은 수수료만 챙겨갑니다. 일반 기업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곁을 점령하고 그림자 노동을 강요하는 기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업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키오스크라 불리는 멀티미디어 시스템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지금 등장하고 있는 키오스크는 극장의 매표 업무를, 철도회사와 버스회사의 승차권 발권 업무를, 숙박업소의 체크인 업무를, 음식점에서의 주문 업무를
고객이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대부분의 안내나 조회 업무도 또한 고객들의 몫입니다. 이 키오스크는 과거에는 기업의 서비스 담당 직원들이 수행했던 노동을 고객들에게 떠넘긴 사례입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24라는 정부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행정 업무를 주민이 직접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류 발급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을 방문해 보시면 키오스크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도 고객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그림자 노동은 공항의 출입국 시스템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령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도 말레이시아 공항의 키오스크 앞에서 출입국 업무라는 그림자 노동을 실행하던 중 살해되었습니다. ARS라 불리는 자동응답 시스템은 또 어떻습니까? 전화를 걸면 계속해서 서비스 번호를 누르라는 요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힘겹게 원하는 서비스에 도달했다고 해도 바로 상담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이 폭주하고 있으니 연결이 어렵습니다. 다시 걸어주십시오 라든지 지금부터 3분 30초 후에 상담원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라는 멘트를 틀림없이 듣게 됩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의 해당 기업의 광고도 듣게 됩니다. 이것 또한 강력한 그림자 노동의 하나입니다. 또 기업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자주 묻는 질문이라든지 묻고 답하기 코너라는 코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묻지 말고 너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푸드코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음식점을 가보면 딩동 하면서 번호판에 불이 들어오면 고객이 음식을 가지러 가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 먹고 난 식판의 처리도 고객의 몫입니다.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전문점에서는 번쩍거리면서 드르륵 울리는 전자 로케이터를 건네줍니다. 내가 부르면 지체 없이 오라는 뜻입니다. 햄버거든 커피든 먹고 마신 뒤처리는 고객에게 넘겨진 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식품 코너에서는 고객은 스스로 무게를 재고 그것을 봉지에 담고 바코드를 붙이는 일까지 손수 처리합니다. 결제를 할 때는 고객 스스로 상품을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산대를 나온 후에는 상품을 박스에 포장하는 것도 고객의 몫입니다. 카트에 들어있던 동전을 회수하려면 그 카트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됩니다.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원의 감축입니다.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업무가 특별히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이 맡고 있던 업무는 회사에 남은 직원들에게 분산되어 맡겨집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임금이 상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는 그림자 노동이 남겨진 직원들에게 더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에게 시키는 것이죠. 셋째는 이건 가장 은밀한 방법인데 고객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그림자 노동은 원래는 기업의 몫이었던 일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들입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종업원은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지만 기계와 연결된 고객은 24시간을 내내 그림자 노동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화는 공장에서 생산 시작점의 일자리를 없애지만 그림자 노동은 창구 직원이나 안내원과 같은 판매 시작점의 일자리를 없앱니다. 은행의 예를 들어보면 창구 직원부터 시작해서 간부 직원, 지점장, 임원이 되는 코스를 밟습니다. 이럴 때 그림자 노동은 모든 직업의 출발점이 되는 창구 직원,
일하는 초보적인 일자리를 없애는데 이런 일자리는 특히 직업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기업들의 업무를 대신하느라고 더욱더 분주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은 지금도 시간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면서 일자리마저 빼앗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그림자 노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이 늘어갈수록 그에 비례해서 일자리는 감소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기업들이 교묘하게 떠넘긴 그림자 노동에 대해서 고객들이 수행한 대리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은 그림자 노동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